전후 세대의 절망적 방황을 부각시킨 신화의 단해, 바로 시작합니다. 새까만 거리엔 헤드라이트의 행렬이 한결 뜸해졌다. 밴드는 다시금 왈츠로 바뀌었다. 시간은 마구 흘러간다. 진영은 별로 초조해지지도 않는다. 애당초에 댄서로 취직할 것을 잘못했다는 생각도 해본다. 그러나 한 달 동안 일을 한 연후에야 겨우 월급을 탄다는 것은 안 될 말이다. 오늘 저녁을 먹고 이 한밤을 여관에서 자기 위한 돈이, 그것도 단돈 2,000원이면 되지만 자기 위한 돈이 필요한데 한 달 후가 다 무엇이냐. 이대로 서 있자. 지난 봄에도 늦어서 오는 손님이 있지 않았던가. 그때처럼 한 열흘을 벌어서 또다시 반년을 살고 보자. 춥다. 추워서 움츠러진 조그만 젖꼭지가 스웨터 위에 뾰조록이 솟아버렸다. 그뿐만은 아니다. 배도 고프다. 생각해보니 오늘은 거의 절식 상태이다. 추위와 굶주림, 진영은 그 속에서 여전히 생존하고 있는 스스로를 또렷이 깨닫는다. 지금 나는 살고 있다 하고 그녀는 생각한다. 살고 있다 하고 되씹어본다. 5층 빌딩의 높은 창턱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밤은 아늑하고 다정스럽다. 들어가실까요? 누군가 어깨를 툭 친다. 돌아다 보니 해말쑥한 청년이 웃고 서 있다. 홀엔 자욱한 담배 연기에 샨델리아가 희미하다. 그 속에서 밴드는 흐르고 춤꾼들은 마시고 웃고 떠들고 있다. 초만원이라 채 몇 발짝 떼기 전에 다른 쌍과 맞부딪혀버린다. 리드는 서툴고 만보는 재미없었다. 그래도 진영은 밴드에 맞춰서 열심히 춤을 추었다. 그렇게 해서 추위나 덜어볼까 하는 속셈이었다. 홀드는 차츰 가까워졌다. 술 냄새가 진영의 얼굴에 확 끼친다. 뺨에 남자의 수염이 까칠까칠 닿는다. 귀찮다. 팁은 얼마나 주려나? 기피자를 적발해야 할 텐데요. 청년은 술 때문에 조금 혀꼬부랑 소리다. 왜요? 직업상. 직업? 난 형사야. 그러세요? 진영의 말끝은 힘없이 흐려진다. 그처럼 어린 형사에게 돈이 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기껏 하나 잡았나 했더니 짜장 구슬픈 블루스보다도 진영의 스텝은 맥이 없다. 카네이션 꽃잎 지던 밤. 스테이지에서는 가수가 앞가슴을 허옇게 드러낸 채 노래를 부르고 있다. 나도 기피자인데 남을 잡으려니 양심이 찔리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있으면 내 목이 달아나고 추억에 울다 내일까진 꼭 하나 적발해야 할 텐데 그러고 보니 모조리 기피자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에휴. 남자의 풍기는 술 냄새는 견딜 수가 없다. 진영은 스텝을 밟으며 무턱대고 저기 있지 않아요? 기피자 하고 소리쳤다. 형사는 진영의 뺨에 비벼대고 있던 얼굴을 번쩍 들며 어디? 한다. 진영은 턱으로 아무데로나 가리켜 보였다. 저기. 마침 저편에서 키 큰 청년이 깨끗한 뒤통수를 이쪽으로 보인 채 멋있게 턴을 하고 있었다. 정말? 응. 진영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대답을 했다. 진영은 그 청년이 누구인지도 물론 모르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기피자인지 아닌지는 전혀 알 바가 못 되었다. 다만 술 냄새와 까칠까칠한 수염을 면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브루스는 멎었다. 진영은 위스키를 마셨다. 목에서는 차나 이내 몸은 후끈해진다. 마지막 곡이 시작되었다. 형사는 화장실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진영은 담배 연기 속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알바이트? 하며 눈이 어글어글한 어떤 청년이 진영이 앞에 우뚝 섰다. 진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늦었는걸. 테이블 사이를 누비며 센터로 나가는 청년의 뒤통수를 보자 진영은 어쩐지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아까 턱으로 아무렇게나 기피자라고 가리킨 바로 그 깨끗한 뒤통수였기 때문이다. 리드는 멋있었다. 진영의 등에 얹혔던 팔이 차차 허리에 와서 감긴다. 멋진데? 그의 눈은 정열적이면서 어딘지 냉랭하다. 아까부터 허리가 좋다고 생각했었지. 추면서 남이 안고 있는 여자를 감정하는 것은 재밌는 일이야. 학생? 미스? 진영은 연다른 질문에 대답 대신 웃고 있었다. 청년은 진영이가 둘 다 긍정한 줄로 알은 모양이다. 일주일만 살까? 하고 웃는다. 10만 원이면 되지. 내일부터. 사뭇 뻐기는 어조다. 흥! 진영은 어이없다는 듯이 코웃음을 쳤다. 10만 원이 다 무엇이냐? 내게는 지금 당장에 단돈 2,000원만 있으면 충분한데. 그러나 웃음의 뜻을 잘못 알아차린 청년은 비싼데? 그럼 20만 원. 흥! 진영은 더욱 답답하고 기가 막혔다. 그러면 30만 원. 밴드는 멎고 홀든 풀렸다. 진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일부터 일주일간의 일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하고 지금 생각할 여유가 없다. 오늘 밤을 어찌하나 그것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진영이 아닌가. 어느 사이엔가 진영의 손에 지폐가 쥐어져 있다. 620환이다. 남은 게 그것밖에 없어. 두 사람은 다른 춤꾼들 사이에 끼어 묵묵히 층계를 내려갔다. 거리는 추웠다. 이내 온몸이 오싹해지며 떨린다. 내일 호심을 오시오. 9시 반. 청년은 말을 뚝 자르고 돌아섰다. 9시 반이라면 자고 일어나서 나오기에 꼭 알맞은 시간이라고 진영은 생각했다. 그렇지 않고 오후나 저녁 몇 시라고 한다면 진영은 그것을 지킬는지가 의문이다. 그동안의 시간에 혹시 하루를 살 수 있는 돈이 생긴다면 구태여 그를 기다려야 할 까닭은 없는 것이다. 진영도 돌아섰다. 몹시 배가 고팠다. 통금 예비 사이렌이 불근한 거리에 음식이 있을 리 없다. 그뿐 아니다. 명동엔 거의 불빛이 없다. 검은 하늘에 조각달이 걸려있다. 진영은 지금이 밤이란 것을 인식했다. 성당을 향하는 언덕길가에 군고구마 장수가 부스럭대며 갈 준비를 하고 있다. 석유등잔이 까물까물 켜져 있다. 진영은 남은 군고구마를 다 털었다. 대여섯 개밖에는 안 된다. 진영은 군고구마를 먹으며 걸었다. 여간 맛있지 않다. 줄인 배에는 이토록 만난 것이 또 있으랴 싶다. 어디로 갈까? 500환으로 재워줄 여관은 없다. 서록 재워준다더라도 불을 지펴줄 리는 없다. 이토록 추운 밤에 내 몸을 꽁꽁 얼려 재우다니 죽으면 썩는 몸이다. 살아있는 이 순간, 다시는 없을 이 지극히 소중한 순간을 나는 내 몸을 하필이면 얼려 재워야만 한다는 말인가. 그것은 안 될 말이다. 진영은 경일한테 가서 자리라고 생각하였다. 그 방도 냉돌이면은 틀림없겠지만 그래도 같이 자면 한결 따뜻할 것이 아닌가. 손바닥만한 방에 책과 화구가 하나가득 흩어져 있다. 진영은 어디에 발을 디뎌야 할지 잠시 망설였다. 경일은 언제나 그렇지만 오늘도 모른 체하고 캔버스만 보고 있다. 진영은 먹다 남은 군고구마를 책상 위에 놓으며 요 밑으로 발을 넣었다. 뜻밖에도 바닥이 더웠다. 그림이 팔렸나? 웬일이세요? 방이 더워? 경일은 갑자기 몸을 돌이키고 다짜고짜로 진영의 등을 마구 때린다. 아이 왜 이래? 왜 이래? 이년아, 준섭이가 장작을 사온 거야. 좋겠군요. 친구 잘 둬서. 어쩌녕 얘기 다 들었다, 이년아. 준섭이가 여기서 잔 거야. 내가 그래 어쨌다는 거예요? 어쨌다는? 진영은 경일의 눈을 뚫어져라 흘겨본다. 경일은 눈 한 번 깜짝이지 않고 시무룩한 얼굴로 진영의 등을 주먹으로 때리기만 한다. 어저께 저녁 일이다. 한 달 밀린 밥값 대신 화구 일체와 책 전부를 빼앗긴 채
하숙을 쫓겨나온 진영은 통금 사이렌을 듣자 어쩔 수 없이 준섭의 하숙을 찾아갔던 것이다. 그것은 경일의 하숙보다 가깝고 파출소보다는 갈만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진영은 시민증을 잃은 지 벌써 반년이 넘는다. 그것이 남아 있었다면 또 모르겠는데 모 미술대학 학생증만으론 파출소로 가기는 꺼림칙했다. 꺼림칙 이상으로 싫었다고 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오늘 밤 채워주세요. 진영은 파자마째로 당황하는 준섭을 빤히 들여다보며 말했던 것이다. 아이, 준섭은 눈들 곳을 모르고 있었다. 김군이, 미스터 킴이 어쨌든 말씀이세요? 주뭇거리고 망설이고는 있었으나 준섭의 눈엔 무엇인지 기쁜 빛이 가득 차 있었다. 진영은 그것이 메스껍고 화가 났다. 누가 당신하고 무슨 연애 유희라도 하고 싶어 온 줄 아세요? 천만에 잘 데가 없어서 하룻밤만 자겠다는 거예요. 진영은 꼿꼿이 선 채 말했다. 그런 게 아니라 김군이 알면 또 오해나. 오해를 하면 어떻단 말이에요? 지금 갈 데가 없다는데 오해 따위가 다 무엇이란 말이에요? 준섭은 한참 동안 잠자코 서 있다가 못에 걸렸던 외투를 어깨에 걸치고 밖으로 나가버린다. 잡을까? 내버려 두자. 외투가 없어진 못엔 머플러가 걸려있다. 여자의 것이다. 때로 자러 오는 기생이 있다더니 그 기생의 것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그 분홍 빛깔이 무척 자극적이라고 느껴졌다. 준섭은 바로 그저께도 진영에게 또 알쏭달쏭한 편지를 보내왔던 것이다. 경일군과의 관계는 다 이해하겠습니다. 조금도 나무라지는 않겠습니다. 중략, 덧없는 일인 줄 아오나 어쩔 수 없이 적은 글입니다. 내용은 대개 이렇게 적혀 있다. 어쩌자는 소리인지 도무지 답답한 얘기다. 아마도 같이 살자는 말인성 싶다. 그렇다면 왜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쓰지 못한단 말인가? 또 어째서 지금 이대로 잠자코 나가버리고 마는 것인가? 오늘 밤만은 날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밖으로 나간 준섭은 들어오지 않았다. 진영은 따뜻한 이부자리에서 한밤을 고이 자고 났던 것이다. 그러나 준섭이가 경일에게 가서 잤으리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이다. 그만 때려. 그만. 그러면서도 진영은 주먹을 피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도무지 못 견딜 만큼 아프지도 않거니와 무엇보다도 추위에 움츠러뜨려서 어깨가 아팠는데 매를 맞고 보니 시원한 것을 어떻게 하랴. 주먹이 멈추었다. 방바닥은 뜨겁고 몸은 후끈거렸다. 매 맞고 나니 더워졌어요. 진영은 솔직히 말했다. 아프라고 때렸는데 더워서 좋다니. 경일은 성난 얼굴이다. 그는 마치 보기 싫은 물건을 다루듯이 발바닥으로 진영을 아랫목 쪽으로 밀어붙였다. 진영은 종이쪽 모양으로 주르르 밀려간다. 경일은 다시 붓을 들었다. 진영은 스웨터와 스커트를 벗어서 차근히 개켜놓았다. 구겨진 옷으론 댄서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내일은 일찍부터 나가서 꼭 돈을 벌어야 하지 않느냐고 그녀는 속으로 다짐한다. 몸이 풀리고 나니 맞은 데가 뻑적지근한 것 같다. 지난 봄에도 댄서로 나갔다고 해서 이렇게 맞았던 것이다. 이번엔 준섭의 하숙에 자러 갔다고 해서 맞았지만 편지마다 사랑하노라고 적어보내는 준섭보다는 말없이 때리기만 하는 경일이 편이 오히려 벅차게 가슴에 오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군고구마로 굶주림은 면했고 따뜻한 방에 누워있으니까 진영은 무한히 행복한 것 같았다. 지금 나는 행복하다. 이제 잠만 자면 그만이다. 이렇게 머릿속이 텅 비게 될 때면 진영은 언제나 사랑이란 것이 그리워지는 것이다. 나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지 않을까? 경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진영은 경일이 하고 입속으로 속삭여본다. 나의 애인, 그리운 사람하고 생각해본다. 그러니까 정말 그리워지는 것 같다. 그리워 못 견딜 것 같다. 그립다. 그 그리움이 그립다.
아, 키스할까? 진영은 요 밑에 엎드린 채 중얼거렸다. 시끄러워! 경일은 소리를 꽥 지른다. 진영은 벽을 향해 몸을 돌이키며 좀 전에 헤어진 청년을 생각해 보기로 했다. 30만 원, 3만 원의 10배다. 내일을 생각지 않는 진영에겐 오히려 벅찰 만큼 많은 돈이다. 하숙비를 내고, 아니 자취를 하자. 등록비도 걱정 없고. 그러나 진영은 그 이상 더 생각을 이을 수가 없었다. 경일이 그를 와락 껴안았기 때문이다. 경일의 포옹은 언제나 기분이 좋다. 그러나 그 깨끗한 뒤통수의 청년의 호울도 또한 부드럽고 기분 좋은 것이었다고 진영은 생각한다. 멀리서 9시를 치는 소리가 났다. 경일은 벌써 나가고 없었다. 모 극장 뒤의 창고가 그의 출근처인 것이다. 영화의 간판을 그리는 것이다. 그나마 어저께 가까스로 얻은 아르바이트인 것이다. 책상 위엔 구운 고구마가 덩그렇게 하나 놓여 있다. 진영은 그것을 먹으며 경일의 하숙을 나섰다. 걸음이 성당 앞에 이르렀을 때 진영은 교인은 아니나 무엇이라도 한번 기도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 기분이 났다. 성모 마리아, 나에게 애인을 하나 마련해 주세요. 영원한 애인을요. 진영은 경건한 마음으로 속삭였다. 그러나 이내 그 마리아상의 졸렬한 조각이 눈에 띄어 기분이 나빠졌다. 그래서 진영은 마리아, 좀 더 기다리세요. 내가 당신을 조각해드리겠어요. 했다. 찬 하늘 아래 홀로 하얗게 서 있는 마리아가 도저히 씻을 수 없는 고뇌로에서 스스로를 매질하고 있는 것만 같다. 애틋하기 한이 없다. 처녀가 아기를 낳다니 사랑의 기쁨도 모르면서 진통만 겪다니 가엾어라, 가엾어라. 시간이 이른데도 다방엔 손이 많았다. 오일 스토브가 벌써 벌겋게 달아있다. 누가 여보 한다. 어제 저녁에 그 청년이었다. 하얀 턱에 쉐이빙을 한 자국이 파랗다. 자 하며 그는 테이블 위에 자그마한 보따리를 올려놓는다. 현금이야 30만 원. 수표면 부도나 아닌가 할까봐 바꿔왔어. 큰돈으로 바꾸느라고 애썼지. 어때 그 정성이? 그는 거리낌 없이 큰 소리로 웃는다. 진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물만 마시고 싶다. 군고구마를 먹어서 목이 바싹 말라버렸다. 그래서 우선 커피나 마시고 보자고 했다. 진영은 커피를 2잔이나 마셨다. 가자 하며 그는 일어섰다. 그는 댄스홀에서보다 더 미남같이 보였으며 더욱 점잖다고 진영은 느꼈다. 진영도 뒤따라 일어섰다. 앞뒤 테이블의 손님들이 진영과 그를 번갈아 보고 있다. 택시 안에서 그는 진영의 허리에 팔을 감았다. 호텔의 현관은 어마어마한 것이었다. 주홍빛 빌로우도의 양탄자가 눈부시었다. 기둥이랑 천장에 현대적인 감각이 확 끼친다. 수부에서 청년은 일주일 방값을 전불했다. 309호실 하고 사모원이 말하니까 보우타이를 맨 보이가 성큼 나선다. 진영은 손에 든 지폐의 무게와 그녀와 나란히 층계를 올라가는 청년의 로션 냄새와 주홍빛의 양탄자를 인식했다. 층계의 커브를 돌 때다. 여보! 하고 아래서 누가 소리를 쳤다. 형사란 것이었다. 형산 청년의 신분증을 조사하더니 가자고 한다. 기피자란 것이었다. 지금 곧 가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은 형사를 비웃는 듯 싱긋 웃으며 갑시다 하고 늠름한 걸음으로 층계를 도로 내려간다. 깨끗한 뒤통수가 몹시 사랑스럽다. 진영은 당황하며 뛰어갔다. 여보세요. 이거. 진영은 돈 보따리를 내밀었다. 청년은 싱긋 웃는다. 가지시오. 약속을 어긴 건 이쪽이니까. 너무 많아요. 애당초 30만 원은 너희 허리 때문이 아니야. 이걸 봐. 이렇게 죽음이 쫓아다니지 않아? 난 1년을 살 돈이 있으면 그곳으로 우선 하루라도 살고 보아야 해. 살 시간이 없어. 바빠. 하고 빙긋 웃으며 돌아선다. 진영은 청년에게 바싹 다가섰다.
진영의 표정은 잠옷 심각해졌다. 가지 마세요. 청년은 웃으며 말했다. 난 널 사랑해. 진영의 입에서도 앵무새처럼 말이 흘러나왔다. 저도 사랑해요. 말을 하고 보니 진영은 정말 사랑하는 것 같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말아요. 돈으로 안 되는 일 없지. 곧 온다. 그는 진영의 뺨을 슬쩍 쓰다듬고 호텔을 나가버렸다. 형사가 뒤따라 나갔다. 그때 수보에서 해말쑥한 청년이 담배를 피우며 진영에게로 다가왔다. 진영은 낯익은 얼굴이라 생각했다. 누구일까? 아차, 어쩌녁에 그 형사로군. 그렇게 생각하니 그녀는 모든 일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진영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매섭게 쏘아붙이고 있었다. 당신이군요. 비겁한. 왜 그러슈? 남편? 진영은 입을 한일자로 담은 채 머리를 세게 흔들었다. 그럼 애인? 아니. 그러면 남자. 하고 진영은 돌아섰다. 형사는 뒤따라오며 내가 논산으로 갈 땐 나도 프로포즈할 생각이야. 어림없어. 나는 1년은 넉넉히 살 수 있어. 진영은 앞을 똑바로 본 채 층계를 올라갔다. 진영은 호텔의 그릴에서 치킨 스테이크를 먹었다. 맛있는 것을 먹는 즐거움이 없다면 인생은 한결 쓸쓸하리라고 생각하며 오버와 구두를 샀다. 립스틱도 샀다. 이것을 바르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홀로 갈 날이 멀지 않아 또 있으리라 생각했다. 백도 샀다. 그래도 돈은 남았다. 진영은 하숙으로 갔다. 주인 아주머니는 삭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아이를 셋이나 데린 전쟁 미망인이다. 방바닥은 얼음 같고 떡 벌어진 문틈이 사뭇 한데이다. 밀린 밥값을 치렀는데도 진영의 마음 한구석 어딘지 개운치 못한 데가 있다. 5만 환을 더 내어놓았다. 주인은 고맙다고 하며 이내 흑흑 흐느껴 운다. 30만 환을 얻은데도 고마운지를 몰랐던 진영은 하숙 주인이 오히려 우스꽝스럽다. 그녀를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었다. 진영은 그 여자의 가난이 끼친 울적한 기분을 가시게 하고 싶을 따름이었던 것이다. 진영은 화구를 샀다. 모두 4만 환이다. 갑자기 붓이 들고 싶어진다. 어서 그려야지. 국전에서 모 장관상을 탄 경일의 그림이 생각힌다. 그녀는 그 구성이 참으로 잘 되었다고 다시금 생각한다. 학교의 성적은 진영이 수석이나 국전에서는 낙선했던 것이다. 시기와 비슷한 불길이 몸 어느 모에서부터인지 소리 없이 이는 것 같다. 그려야 한다. 진영은 거리의 책점에 들렀다. 고호의 소묘집이 있다. 진영은 책장을 들춰보았다. 까마귀가 나르고 있다. 사육을 파먹고 산다는 날짐승. 금시에라도 썩은 물이 악취를 풍기며 뚝뚝 떨어질 것 같다. 진영은 자기 자신이 까마귀 같다는 느낌이 온다. 티브로에서 살아있는 그녀의 살이 까마귀의 살만 같다. 진영은 진저리를 치며 몸을 흔들어 본다. 볼통한 젖가슴이 육중하게 흔들린다. 진영은 다만 그녀의 실존을 재확인할 따름이다. 진영은 위스키를 한 병 사들고 호텔로 갔다. 더블벳은 지나치게 호화로웠다. 그녀는 일주일 여기서 홀로 사는 것이다. 고요 속에서 붓을 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청년이 온다면 돈으로서 안 되는 일이 있겠는가고 하였는데 오면 오는 것이고 그때의 일을 지금 생각지 말자. 진영은 위스키를 더블로 해서 마셨다. 이내 몸이 상쾌해진다. 푹신한 베드에 엎드려 본다. 기분이 여간 좋지 않다. 그녀는 귀신이라도 농락해보고 싶을 만큼 삶에 대한 자신이 강력히 솟구친다. 무서울 것도 꺼리낄 것도 없다. 오로지 그려야 한다는 의욕만이 파랗게 불탈 뿐이다. 진영은 준섭에게 편지를 썼다. 베드가 부드러우니 그 섹시와 하룻밤 자러 오란 얘기를 썼다. 그저께 한밤 따뜻이 재워준 은혜를 갚기 위해서이다. 다음은 경일에게 글을 썼다. 사랑해요 하고 쓰기 시작하였으나 도시 펜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사랑, 사랑. 진영은 그 말의 감각을 느껴보려 하였으나 그 추상명사가
마치 숫자처럼 그녀의 머릿속에서 나열될 따름이다. 사랑이란 말은 필요치 않았다. 다만 진영은 지금 경희를 포옹하고 싶을 뿐이었다. 그래서 진영은 경일 씨, 어서 오세요. 보고 싶어요. 라고 편지의 끝을 맺었다. 진영은 베드에서 일어나서 높은 창가에 스케치북을 들고 앉았다. 창밖은 밤이었다. 무수한 불빛이 어둠 속에서 별빛처럼 명멸하고 있다.